2026년 4월 22일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미국 의회에서 한국으로 날아온 한 통의 이례적인 공개 서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에 멈추지 않으면 안보 약속도 지키기 어렵다. 거의 경고에 가까운 메시지죠. 단순한 통상마찰을 넘어서 경제와 안보를 연계하려는 듯한 이 강력한 압박, 도대체 어떤 배경이 있는지 오늘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시작은 이 숫자 54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4월 21일이었죠. 미 하원 공화당 내에서 가장 큰 정책 조직인 공화당 연구위원회 소속 의원 무려 54명이 서명한 서한이 주미 한국 대사에게 전달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의원 몇몇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공화당의 주류 세력에 조직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보낸 아주 강력한 정치적 신호라고 봐야겠죠. 서한의 내용은 아주 명료하고 또 단호합니다. 한마디로 한국 정부의 규제가 사실상 미국 빅테크나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차별 아니냐 이거고요. 그래서 요구하는 것도 아주 분명합니다. 이런 차별적인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서한에서 정말 무게감이 실리는 부분은 바로 이 문장입니다. 이게 단순히 무역 분쟁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미국 기업 차별이 계속되면 원자력 잠수함 지원 같은 안보 약속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직접적으로 명시했습니다. 경제 문제를 국가 안보와 바로 연결시킨 건데요. 이건 외교적으로 정말 전례를 찾기 힘든 초강력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궁금해지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강력한 서한을 보냈을까요? 이게 정말 미국 기업 전체를 위한 원론적인 주장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 기업의 문제가 이 상황을 촉발시킨 건지 그 배경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답은 서한 안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쿠팡입니다. 미 의원들은 한국 정부가 민감도 낮은 데이터 유출 사건을 구실 삼아서 쿠팡이라는 특정 기업을 박해 수준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아주 콕 집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움직임을 주도한 인물은 공화당의 마이클 바움가트너 의원입니다. 그는 이번 규제가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위장된 보호주의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과거에 김민석 총리를 직접 만난 자리에서도 이 쿠팡 문제를 거론하면서 경고성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움가트너 한 사람만의 목소리였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 보좌관이었던 로버트 오브라이언부터 심지어 민주당 의원까지 당파를 넘어서 쿠팡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문제가 지금 미국 정치권에서 상당히 폭넓은 공감대를 얻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렇게 미국 의원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한 기업을 옹호하고 나서는 상황. 그 이면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시선을 워싱턴 DC의 로비 활동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160억 원. 이게 쿠팡이 2021년 뉴욕 증시에 상장한 뒤에 워싱턴 정가에 쏟아부은 로비 자금 총액입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합법적인 정치 활동입니다만 이 막대한 자금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만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 돈의 흐름을 추적해보면 아주 직접적인 연관성이 드러납니다. 이건 미국 연방선거관리위원회 자료인데요. 쿠팡을 옹호하는 데 앞장섰던 바움가트너 의원, 스미스 의원, 델베네 의원, 이들 모두 쿠팡과 관련된 정치활동위원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됩니다. 결국 이 로비 자금이 목소리로 이어진 정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미국 의원들의 주장과 그 배경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논란의 시작점이 된 데이터 유출 사건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조사 결과는 어땠을까요? 미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민감도 낮은 데이터 유출이었는지 지금부터 팩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여기서부터 완전히 갈립니다. 쿠팡이 처음에 당국에 신고한 유출 규모는 4,500여 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조사해보니 어땠을까요?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는 무려 3,367만여 건에 달했습니다. 이건 민감도가 낮다는 주장과는 그야말로 차원이 다른 규모죠. 바로 이 지점을 김민석 총리가 JD 벤스 미 부통령에게 직접 설명한 겁니다. 문제가 단순히 유출 규모에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 상당수의 정보가 유출된 심각한 사안인데 쿠팡 측이 이 사실을 무려 15개월이 넘도록 정부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정면으로 지적한 겁니다.
정부 조사 결과를 좀 더 뜯어보면요. 이건 총체적인 보안 실패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퇴사한 직원의 접근 권한을 그대로 방치했고 해커는 이걸 이용해서 인증 시스템을 그냥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무려 7개월 동안 배송지 주소 같은 개인정보를 1억 4천만 회 넘게 마음대로 조회해 갔습니다. 이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아주 심각한 관리 부실 문제입니다. 보신 것처럼 양측의 주장이 정말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차별적인 박해라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심각한 법 위반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외교와 법치 그리고 글로벌 기업의 책임이라는 아주 복합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 시선으로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것을 보호주의적 규제라고 보고 있고 한국은 자국민 보호를 위한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맞서고 있죠. 그리고 이 모든 논란의 한가운데에는 과연 한 기업이 막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동원해서 한 국가의 법 집행 자체를 무력화시키려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안보 문제까지 거론하는 동맹국의 강력한 압박 앞에서 한 나라의 법치주의는 어디까지 지켜질 수 있는가? 그리고 국경을 넘나드는 글로벌 기업들은 과연 어느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하는가? 디지털 시대의 주권과 국제관계의 균형이라는 우리 시대의 아주 무거운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